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문자열을 들어갈 때 인덱스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라는 변수에 해피 버스데이라는 글자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문자열이라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다? 큰 따옴표로 묶어졌죠.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든 특수 문자나 어떤 글자나 이런 부분이 다 뭐 처리된다? 문자열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 공간에 저장이 될 때 해피 버스데이 여기 띄워쓰기까지도 저장이 됩니다. 해피 버스데이라고 이렇게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어요. 이때 인덱스를 살펴보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죠. 0부터 14까지 쭉 이렇게 인덱스가 매겨지게 되고 바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출력 명령어를 통해서 두 번째 줄은 프린트 A의 대괄호 열고, 이 대괄호는 그 문자열에 어떤 인덱스 값을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데요. 여기다 1이다 라고 하면 인덱스가 1의 위치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되는 게 바로 A가 출력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라인을 보게 되면요. A를 어디에서 여기 6번에서 10번까지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여기 콜론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6번부터 10번까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출력되는 게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 인덱스 값을 생략하고 콜론 들어가고 뒤에 있는 값이 돼 있을 때는 맨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4번까지, 즉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요. 여기서 뒤에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디까지 n-1까지 이 숫자 빼기 1번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6에서 11까지다 라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냐? 11까지가 아니고 11 전까지. 그래서 6에서 11까지를 의미하는 10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숫자다 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숫자까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이 라인에서는 여기 4번 라인에서는 A가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내용이 없으면 처음부터 어디까지? 5-1까지 처음부터 5-1까지 4까지니까 해피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값은 인덱스가 주어졌는데 뒤에는 인덱스가 주어져 있지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11번부터 여기 11번부터 뒤에 모든 문자열의 끝까지를 의미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하고 느낌표까지 출력이 되고 있고요. 자, B에는 여기 문자열 toU라고 들어가 있네요. toU라고 들어가 있는데 출력을 할 때 A와 B를 이렇게 더해서 출력을 하는 명령어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더하기와 곱하기는 산술 연산자였죠. 자, 근데 이때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 A에 들어있는 것은 문자열, B에 들어있는 것도 문자열이죠. 문자열일 때 더하기 연산은 문자를 결합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 문자열을 반복할 때 사용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 더하기 B를 하게 되니까 A는 해피 버스데이 느낌표까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to you가 되겠죠.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그 다음에 느낌표 그 다음에 to you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7번 줄 실행 결과고요. 8번 줄 실행 결과는 B 값을 2번 반복해라 라는 거니까 어떻게 나오겠죠? to you가 같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다. 여러분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제대로 나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기호들을 우리는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떤 값들을 조작하거나 식을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연산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연산자 종류 중에서는 중요한 게 여기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와 우선순위가 이제 비교 연산자가 있다 그러면 제일 높은 게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순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 즉 산술 연산자 제일 높고 비교 연산자 높고 논리 연산자가 제일 낮다라는 거 꼭 알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산자끼리 서로 충돌이 있다. 동일한 위치에 있다. 더하기 빼기가 같이 있을 때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이냐, 더하기 곱하기가 있을 때 어떤 연산을 먼저 할 것이냐, 또는 더하기와 비교 연산자가 있을 때, 산술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가 있을 때, 또는 산술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있을 때 어떤 연산자를 먼저 실행할 것인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처리할 때 보면. 자, 산술 연산자를 보게 되면요.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몫을 구해주는 거고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고 거듭 제곱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수학에서 없는 기호가 있죠. 몫을 구해주는 연산자, 나머지를 구해주는 연산자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눗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고 그런데 이 몫이나 나머지 연산자를 잘 모르니까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요. 자, 7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3, 2는 6이 되고 나머지 값이 1이 되겠죠. 이때 이 몫을 구하는 연산자는 여기 몫을 구해주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는 여기 나오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머지 연산자나 목 연산자가 아주 매우 효율적인 부분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값이 있는데 그걸 나누어서 3으로 나눴습니다. 이거를 좀 강조해서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x라는 값을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값이 3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이 결과가 뭐가 나왔다? 0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 x의 값은 특징은 뭐가 되겠죠? 어떤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이 이 0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x는 3의 배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배수나 약수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이 나머지 연산자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듭제곱이 있었죠. 거듭제곱은 별표가 2개 있죠. 2의 10제곱이다 라는 부분을 계산을 하려고 할 때는, 표현할 때는 이 별표 2개를 입력을 하고 여기 10 입력을 하게 되면 2의 10제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이 연산자 실제 실행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술 연산자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가로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를 구해주는, 몫을 구해주는 거, 나머지를 구해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자료들이 중복이 될 때는, 중복에서 나올 때는 어디서부터 먼저 실행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처리를 한다. 즉 예를 들어서 더하고 빼는 게 같은 동일한 우선순위가 되는데요. 만약에 3 더하기 5 빼기 1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여기 더하기 연산자와 마이너스 빼기 연산자가 동일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부터 계산을 한다? 여기 왼쪽부터 3 더하기 5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이 8이죠? 8 빼기 2를 해서 결과가 7이 나오는, 그래서 연산 우선순위가 동일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방향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간다.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나누기나 나머지를 구하는 거, 몫을 구하는 연산자가 동일한, 이렇게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가로, 거듭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목, 나머지, 더하기, 빼기 우선순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여러분들 비교 연산자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크다, 어떤 값들을 비교를 해서 하게 되는데 두 개의 값이나 변수에 저장된 값을 비교해서 그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 연산자는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 거죠?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봤던 산술 연산자의 결과값은 뭐가 나오겠죠? 숫자를 산술 연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숫자라는 결과값을 나오게 되는데 여기 비교 연산자에서는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연산자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우리 수학에서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기호가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때 부호가 먼저 앞에 온다라는 거. 자,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같다라는 것은 이퀄을 2개 하는 거죠. 이퀄을 2개 하는 이유가 뭐죠? 이 등호가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무슨 연산자라고 했죠? 대입 연산자로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해라 라는 대입 연산자였죠. 그러니까 그것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비교 연산자는 이퀄이 2개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지 않다라는 것은 느낌표를 사용합니다. 느낌표는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 코딩에서는 느낌표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의 반대, 같지 않다라는 부분을 표현할 때 느낌표는 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자 밑에 나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n이 10이 들어가 있죠. n과 5가 같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결과값은 false가 나온다. 자 그리고 이 n이 5보다 크고 1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10 미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n이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false 값을 나오게 되겠죠. 나머지 결과값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결과값이 동일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를 보게 되면 논리 연산자는 참과 거짓, 논리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하는 연산자가 바로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3개가 있는데요. 논리 곱, 논리 합, 논리 부정. 연산자로는 and, or, not 이렇게 3가지 연산자가 있게 됩니다. 자, and 연산자는 and, or, not 연산자가 있는데요. and 연산자는 왼쪽 A와 B에 들어있는 그 값들이 A와 B가 모두 참일 때만 그 결과값이 참입니다. 그래서 참인 결과, 여기 역시 논리 연산자 역시 결과값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판단, 뭔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비교 연산자도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했을 때 나오는 값은 true 아니면 false다. 이 논리 연산자도 true 아니면 false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and 연산에서 왼쪽 A와 B가 모두 참일 때만 결과값이 참이 나오고 그 외에는 모두 거짓이 나오는 연산자가 and입니다. 자, or는 뭐냐면 or는 A 또는 B 중에 하나 이상만 참이면 결과값이 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경우겠죠? A가 참이거나 B가 참이면 무조건 참인 결과가 나오는 거고 거짓이 나올 때는 어떤 경우가 이 or 연산자는 거짓이 나오겠죠? A와 B가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나온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not 연산자는 뒤에 오른쪽에 하나만 오게 됩니다. 자, 이 단항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이 항 and와 or는 이 항이 2개 있다, 항이 하나 있다, 단항 연산자. 자, not은 오른쪽에 항이 하나 와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의 결과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참이면 결과값은 거짓이 되는 거고 A의 값이 거짓이면 결과값을 참으로 바꿔주는 연산자가 not이 되겠습니다. 자, or 같은 경우 여기 이 항 연산자죠. 항이 왼쪽 오른쪽 2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and와 or를 했을 때 밑에 실행 결과가 있죠. id와 패스워드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자 id가 이것과 패스워드가 이것이냐라고 했을 때 왼쪽이 조건에 만족하죠. 패스워드가 1, 2, 3, 4 만족하죠. 그러니까 왼쪽이 참이고 오른쪽이 참이니까 and 연산을 하게 되니까 이때 참이 나오죠. 자, and를 하는데 id가 김이냐? 아니죠. 이때는 아니고 그 다음 패스워드는 맞죠. 이쪽은 false, 오른쪽은 true. 그러니까 and 연산에서는 하나라도
펄스가 나오면 펄스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어 연산. 오어 연산에서는 하나만 참이면 무조건 참이 나오는 거, 연산자가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id가 2라는 부분이냐? 동일하죠. 그럼 뒤에 굳이 살펴볼 필요 없이 하나만 참이면 무조건 결과가 참이 나오는 연산자가 오어가 됩니다. 자, 마지막 연산을 한번 보게 되면 id가 킴이냐? 이거 아니죠? 틀리죠. 패스워드가 ASDF냐? 아니죠. 둘 다 아닐 때만 뭐가 나온다? 펄스가 나온다. 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런 공통점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and는 여기가 참일 때만 참참참. 여러분들 많이 참참참 게임 많이 하죠? 참참. 왼쪽이 참, true. 오른쪽이 true일 때 참이라는 결과를 얻는 게 and 연산자다. 자, 오어는 뭐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을 나오고 나머지는 다 참이 나온다 라는 특징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산자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저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이 연산자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작업 도구들을 많이 놓고 작업하는 거와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산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예제 11번 같은 경우도 not 연산자가 있죠. not 연산자는 현재 A 값이 5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결과는 참이 되는 거죠. 참을 출력해 보니까 참이 출력이 됐죠. 근데 not 연산자를 하게 되면 A의 참을 거짓으로 바꿔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연산자는 뭐다? 현재 있는 판단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죠.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